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최봉태 변호사님이 이끄는 토요마당 1023차 조찬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안홍태 간사님의 진행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원래 줌으로 이미 되었습니다만은 음질이 좋지 않아서 발표자인 제가 다시 녹음을 해서 녹화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토요마당이 본 대구, 대구는 몇 시인가 경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대구 경제 미래 50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유국의 중심도시 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긴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유국의 중심도시 대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대학교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지난 8월 달에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 이제 소위 백수인 상태입니다. 그러고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이 구글이나 구글의 그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유튜브 그다음 페이스북에 다 공지되어 있으니까 혹시 미처 따라오지 못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목차는 서론, 미래 사회의 예측과 국가 대응 전략, 세 번째로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과 대구의 어리석음, 네 번째로 대구 미래경제 50년 위지통 Q 빅데이터 센터와 국가 인공태양 국가산업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산유의 중심도시 대구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으로 아무런 대구의 미래 해결책은 없는가? 대구가 20년 이상 전국의 최하위의 GRDP를 가지고 있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뭐 맨 하위냐 맨 하위가 아니냐에 대해서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만 뭐 그게 그겁니다. 어쨌든 간에 대구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대구가 50년 전에 소위 말한 1970년대는 화려했다. 화려했다는 게 무슨 의미 하면 우리나라 수출 물동량의 거의 50%를 대구가 차지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섬유, 염색 등 이제 소위 말하는 경공무 중심으로 했던 그런 시대고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막 시작하던 시대입니다. 그 화려했던 영광에 빠져서 그 이후로 변화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구가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서 소위 말하는 대구 헛다리 짚기 20년으로서 추락하는 대구 경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바뀌면 주력 산업도 바뀌기 마련인데 주력 산업의 전환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지역 정서의 변화와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고요. 바보 같은 우리가 남이가에서 벗어나서 주변 둘러보기. 예를 들면 경상북도도 마찬가지고 밑 아래에 있는 부울경도 마찬가지 주변을 같이 돌아보면서 함께 발전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산업 사회는 석유가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4차 산업 사회는 데이터가 원유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매장량은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한대의 그 데이터 매장량과
국가 대전환을 이룰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서 화려한 대구의 부활과 대구 경제 50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패러다임의 변화,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 시대. 뭐 인구 소멸이나 지방 소멸을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뭐 식상할 정도로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른 말씀도 드리지 않고 인구 정책을 실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정부의 무능함을 단적으로 어느 정부든 간에 단적으로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1년에 2살을 먹거나 2년에 1살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전혀 없는 정책이다 말이에요. 불확실성이 전혀 없는 확실한 미래를 볼 수 있는 정책을 실패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엄연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다 이걸 이제 성공적으로 했는데 우리나라만 아직도 그 갈피를 못 잡고 헤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5년에 2020년까지 280조 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린이 수로 나누면 두당 6,080만 원씩 돌아갑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점점 낮아져 있고 그것을 아마 6천만 원 정도는 다 행정비용을 써버리고 하면 어린이한테는 한 80만 원씩 돌아갔다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이 뭐 조금 더 돌아갔다 덜 돌아갔다 그 아직 논란하기 이전에 하여튼 그런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성공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이제 인구는 뭐 2050년에 가면 인구 피라미드 구조가 이렇게 바뀝니다. 전국보다 대구 경북이 훨씬 더 심각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인구 소멸에 대한 국가적인 인식이 소위 말하는 냄비 속에 든 개구리처럼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니까 이 지금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심각성을 파악한 한나순치라도 그것의 해결책을 지금 잘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무능과 직무유기인데 기르는 개가 1,000만 마리인데 개의 숫자만큼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수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300여 명씩 1년에 고환을 수출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멸 방지 대책으로 해서 이 고속도로가 지방소멸의 원흉이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잘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고속도로나 철도는 서울로 사람과 재화가 잘 수송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나 지방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 지역은 빠른 속도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 고속도로 통과하는 중소도시는 완전히 단절되어서 섬이 되어 버립니다. 접근성이 거의 어려운 그런 섬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접근성이 어려워서 완전히 섬이 되고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리기 때문에 그 지역들은 완전히 경제적으로는 피폐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고속도로 역할이 재정립돼야 될 것 같거든요. 빨리 가는 건 고속철도나 이런 것이 역할을 분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지 않아 하이퍼루프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하이퍼루프가 뭔가 하면 시속 1200km를 달리는 기차입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3분이면 되는 시대가 10년 내에 아마 상용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속도로 나들목, 소위 톨게이트를 다 없애버리고
고속도로 휴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계적으로 철폐를 하고 어느 도로에서나 고속도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그다음에 주유소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그 지역에 가서 기름을 넣도록 혹은 뭐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의 를 이용하면은 그 지방 그 지역의 모든 자원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각자 각 지방으로 나누어서 돌려줘서 지역이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미국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가 잘 쪼개지지 않고 고루고루 발전한 이유는 바로 고속도로의 접근성이 그 고속도로 통과하는 그 모든 지역에 상당히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두 번째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역구독 경제. 여러분들 아마 역구독 경제라는 말은 생소할 것입니다. 그건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경제, 공유경제, 구독경제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시장경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 공유경제도 마찬가지. 구독경제는 우리가 신문을 구독하고 이러면 돈을 냅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옷이나 뭐 보석이나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뭐 차량 등등을 이제 일정한 돈을 내고 구독을 하게 됩니다. 사용 가치에만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구독 경제와 데이터 주권. 역구독 경제는 뭐가 하면 앞 위에 구독 경제는 돈을 내고 하는 거고 역구독 경제는 돈을 받고 하는 거예요. 돈을 받고 이용하는 것으로서 개인 데이터를 국가가 무단으로 사용하는데 개인 데이터를 국가가 혹은 기업이 사용하면 개인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내 물건을 내 데이터를 사용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역부족 경제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역구독 농촌 빈집 폐농지 활용 방안으로서 농촌에 있는 빈집과 빈 토지를 활용을 하면은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고 하게 되면 농촌에 접근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이고 청년들도 어느 정도 안정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루럴라이제이션, 농촌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흔히들 말하는 기울인 운동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울은 운동장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게 스페인 프레메라리 글에서 나온 말인데 굉장히 고치가 어려운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기울인 운동장이 아니고 수도권과 지방으로 수도권으로 길버려진 기울어진 시소다. 기울어진 시소를 바로잡는 법은 제가 뭐 여기서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쉬운 방법을 괜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표현을 해가 굉장히 바로잡기 어려운 것처럼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연금과 창직, 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청년연금 또한 여러분들이 생소한 용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최보람 씨가 텔레비전 선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제 자랑 같습니다만,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을 최초 제안해서 설계한 것이 저희 연구팀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춘을 돌려다오라고 주장하는 노래도 있고 아프리카 청춘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는 청춘을 돌려다오라고 하고 하나는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했는가? 청춘이 아픈 이유는 기본적으로 청춘이라는 것은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청춘 젊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것인데 우리나라는 교육 문제와 직업 문제로 인해서 청춘이 병들어가는 청춘이 힘드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유는 이미 사회는 제4차 산업사회 한가운데에 진입하고 있지만 아직도 교육은
2차 산업 사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 교육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꼭두새벽부터 학교까지 밤 12시까지 학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기가 됐고요. 챗 GTP가 주입식 지식 교육. 네. 여러분들 이제 챗 GTP는 아마 들어서 아실 겁니다만 이제 거의 모든 지식이 챗 GTP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입식으로 지식을 공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배우고 묻는 질문하는 그런 그 세상을 바뀌어야 되고 그건 뒤에 가서 좀 이따 설명을 또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가지고 수능 시험을 치면은 휴대폰을 다 뺏고 하는데 지금 휴대폰뿐만 아니라 그 스마트워치도 그 휴대폰과 거의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워치도 뺀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컴퓨터가 몸에 삽입되면 그 몸을 어떻게 수술을 해가 빼낼 수도 없는 거고 수능은 기본적으로 없애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학 정원이 고등학교 정원보다 많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것은 어떤 학생들 줄을 세워서 대학 소위 말하는 인류 대학들이 학생들 채우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구 구조는 2050년에 인구 구조는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 없고요. 한번 보십시오. 노인 천국이 됩니다. 노인 천국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회 구조가 옆에 보이는 것처럼 모래시계처럼 바꾼다. 여러분 아마 그 사우나 같은 데 가면, 목욕탕에 가면 이제 모래시계 해가지고 찜질방에 앉아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으면, 아래쪽과 위쪽이 크고 가운데가 잘록한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이제 고등교육들은 다 여기 가운데 가도록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중간 관리자를 키우는 것이 소위 대학 교육인데 지금 중간 관리자가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제일 이쪽 위에는 AI한테 일을 시키는 직업이고 밑에는 AI가 시키는 일을 하는 직업 구조로 바뀌고 그 가운데에는 소위 말하는 물류회사 쿠팡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물류회사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도소매상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거의 3분의 1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시험이 되면 뭐 좋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최초 생산자, 최종 소비자 및 플랫폼 기업과 택배 회사만이 발달한 그런 시대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역구독 창직, 역구독이라는 게 내가 돈을 받는 거예요. 직장을 창직하고 돈은 정부에서 받는. 그래서 각 분야에서 BTS를 만들기 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가야 창조 시대에 맞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과 마찬가지로 청년들에게 연금을 주는 다시 한번 역구독 경제를 설치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 자금이 어디서 나오냐 등등 말이 많은데 자금은 바로 정부의 구조조정과 그러면 나중에 청년들이 나중에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원청 문턱만 투기가 지역 균형 발전 등등으로 이야기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유목민 시대와 시대의 삶과 일하는 방식에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그런 무예의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원효 스님이 화엄경에서 무예를 이야기했듯이 무예의 세상이 열리고 컴퓨터는 이제 곧 사라지면 책상 위에 뭐가 대신하냐면 휴대폰이 그것을 다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타이핑을 어떻게 하느냐? 타이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성 인식 프로그램으로 타이핑을 다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관건해서는 안 될 것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압축적으로 성장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압축적 성장 뒤에는 압축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세월호 참사라든지 이태원 참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지하차도 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압축적 성장의 뒷그늘입니다. 소위 압축적 문제인데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면밀하고 훨씬 더 철저하게 주도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속된 말로 대충 해서 되는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휴대폰과 컴퓨터 크라우딩을 이용해서 출퇴근과 사무실에 대한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자발의 시대, 개인 신문사 방송국 시대고요. 구독, 그 다음에 역구독 경제와 신유명민. 지금 농어촌의 주택과 농지를 구독하고 투하우징 발전을 해서 도시와 농촌이 왔다 갔다 하는 관계 연구로 도농이 함께 발전하는 그런 방안으로 일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야기 핵심인 대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보면 대구가 직접 제시한 공약인데 참으로 한심한 수준의 공약입니다. 전부 거의 토목공사에 준하는 그런 공약입니다. 이게 뭐 지금 더군다나 신공항을 지금 뭐 대구로 편입돼서 분위기가 대구로 편입해서 뭐 말이 대구라 그럽니다만 그 먼 데까지 누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그 신공항의 문제는 뭐 외국 항공사가 과연 들어올 것이냐. 외국 항공사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차피 동네 공항이 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창조도시 두바이를 따라간다든지 뭐 굴기를 한다는 등등 이야기인데 그다음 그 외의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그 대대적으로 토목 건축 공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집에 보면 당연히 보면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디지털 데이터 산업의 거점 도시 조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뭘 의미하는지 알고 했는지 이런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기에 태국 경북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기회에 그것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대구는 이제 회생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그거 살펴보기 이전에 대구가 왜 몰락을 했느냐. 풍수 지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차차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그 노자의 무의 자연과 지속 가능한 변화, 소위 하모나이즈 위드 네이처, 소위 말하는 그러면 이제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연의 극복 대상을 삼았고 지속 가능한 변화, 소위 말하는 역입니다. 주역. 우리가 이것을 무시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무시했는지는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7대 경제 대국이라는 건 자꾸 떠들면서 세계 4대 기후학당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별로. 물론 기후변화 지수도 아주 어려움이 많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변화를 잃지 못하는 창조도, 어느 상팔운동에 나오는 창조도 두바이를 따라 하겠다고 지금 홍준표 시장이 하고 있는 참으로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 굴기, 중국에서는 굴기를 뺏겨와서 대구 굴기라고 하는 참으로 빈약한 철학과 경박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우디 아라비아 왕사제한 빈살라 왕세자가 왔을 때 아마 국가가 떠들썩했는데 도시 구조가 지금처럼 뭐 동심원이나 이런 구조가 아니고 앞으로 사우디 라인 프로젝트는 네옴시티의 라인 프로젝트는 도시 길이가 170km입니다. 그리고 폭이 200m이고요. 높이가 500m인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 20분이면 족하고요. 20분, 170km 20분이면 족하고, 그 안에는 차가 한 대도 없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산업 단지라는 말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산업 공원 프로젝트가 들어와야 되고요. 공기 풍수, 지구의 온난화와 가뭄과 홍수, 대구의 대기질과 공기 풍수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 구조조정 실패와 옛날의 향수, 방금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산유국 대한민국 원유도시 대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비싼 원유값과 공짜 데이터. 여러분들 주유소 가서 기름 넣으면서 공짜로 기름을 넣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의 데이터를 국가가 가지고 갖다 쓰면서 무료로 갖다 씁니다. 더군다나 뭐 제대로 안 주면 벌금을 매기고 완전히 뭐 심지어는 뭐 구속까지 하고 그런 상태로 가고 국가 횡포가 이만저만입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윤석열 정부 공약에 국가 데이터 센터를 대구에다 입주시켜야 된다. 국가 데이터 센터라는 게 어떤 것인가는 좀 이따 바로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 제로 2050과 인공태양 국가산업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는 쉽게 하면 원유의 생산량이, 원유의 데이터의 생산량이 이제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다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에너지가 가장 많이 떨어져, 더 쉽게 말하면 뜨거운 도시입니다. 다시 다이나믹 우리나라도 그거가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다이나믹 코리아. 그 다음에 대구는 뭐 칼라풀 대구에서 파워풀 대구로 왔는데 참으로 웃기는 이야기고 에너제틱 대구로 바뀌어야 됩니다. 에너제틱 대구로 바뀌어야 돼요. 왜 에너제틱 대구냐 하면 대구에는 젊은 열기도 넘치지만은 소위 말하면 국가 산업을 견인해 왔고 또 앞으로 견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에너지가 가장 많이 떨어진 도시인 에너제틱 대구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왜 기본사회 인간은 역부족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국민이 데이터를 국가가 갖다 쓰기 때문에 그 갖다 쓴 대가로 국민에게 일정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보장해서 생활이 가능한 역부족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부족 경제는 사실상 이게 굉장히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여는 것이라서 굉장히 방대한 내용입니다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으면 대구의 풍수 지리적으로 왜 안 좋으냐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공항입니다. 공항이고 이전되겠죠. 이제 의성과 권위로 이전돼 여기가 지금 이제 서대구 공단이고 여기 이제 북대구 공단입니다. 그래서 대구의 북서쪽이 북쪽과 서쪽이 다 공단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특히 이쪽에는 염색공단, 그 다음에 섬유공장으로 해서 이 금호이드 체인지에서 들어오면 금호이드 체인지에서 들어오면 상당히 많은 오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중국의 동해안을 거쳐서 동해안 공업지대를 거쳐서 우리나라의 인천 안산 그런 공단 지역을 거쳐서 다시 대구의 서북쪽 공단 지역을 거쳐서 대구 시내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의 공기질이 매우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풍수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바꿀 건가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에 우리가 그렇다고 대구를 뭐 옮길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나라는 나라가 좁기 때문에 미국이나 뭐 중국처럼 옮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풍수를 고쳐서 해야 됩니다. 어떻게 고칠 건가는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우리가 원유를 생산해야 된다. 원유. 그러니까 2차 산업 사회는 땅 속에 묻혀 있는 원유지만은, 4차 산업혁명의 데이터는 원유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위지통 Q, 빅데이터 시스템과 국가대전은
위지통이 뭐고 하면 위성 영상 지리 정보 통계 시스템입니다. 통계 시스템입니다. Q는 뭐고 하면 퀀텀 GIS라고 분석 프로그램입니다. 이 네 가지가 연동돼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지통 Q를 어떻게 연동할 건가는 다음 페이지 설명하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과 누리호 다룡 위성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엄청난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의 눈이 망원경이 될 수도 있고, 우주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미경처럼 될 수도 있고, 주민 주마우스를 하면은 망원경이 됐다, 현미경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AI 시대라고 하는데 AI 머릿속에 많이 뭐가 들어있을까를 또 우리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수학과 행렬의 연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영상 이게 지금 뭐 빙글빙글 돌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PPT에서는 돌리지 않습니다. 그 위성 영상하고 그 다음에 여기 소위 뭐 내비게이션 여러분 내비게이션 이 두 데이터는 다 붙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붙여서 쓸 수가 있는 그 붙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좌표 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아마 이 초등학교도 배운 것 같은데 좌표를 다 배웠을 겁니다. XY 좌표 해가지고 X축, Y축 얼마가 하고 요거는 소위 상대 좌표입니다. 상대 좌표. 요거를 위성으로 옮기면 바로 절대 좌표가 됩니다. 동경매도, 위도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경매도는 X축이고 위도매도는 Y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소위 말하는 지구의 그 위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좌표를 배우는 겁니다.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좌표를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클리드 기하학의 C의 자성 있고 C의 자성 있고 A의 자성 플러스 C의 빗변기는 자성과 요번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A의 자성 플러스 B의 자성. 그래서 C의 루트를 떼면 루트를 떼버려 C는 있고 루트 A 자성 B의 자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배운 게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도 배웠을 겁니다. 쌍각함수에서 뭐 이런 배웠나 고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의 둘레라든지 뭐 지름량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뭐 등등도 다 배웠습니다. 이것들이 다 쉽게 하면 지구의 어떤 위치와 관련된 거리를 내는 거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아마 그런데 고등학교, 중학교,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이것을 그런 목적으로 배운다는 이야기를 아마 아무도 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위성 영상 지리 정보 통계를 묻히면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는 이 분석이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로 매치도 안 되고 어떻게 부딪히기도 하고 등등 그런데 이것이 이제 위지통 Q가 되면 위지통 융합 데이터가 되면은 이렇게 해서 붙여서 소위 좌표로 가지고 다 붙여서 이제 특징이 통계에는 우리가 좌표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에다 좌표 값을 다 붙여가지고 법률적으로 통계에 좌표값을 붙이도록 법을 개정해서 위성 영상에도 좌표가 있고 그 다음에 지리정보 시스템도 좌표가 있고 통계도 좌표가 있으면 그걸 다 붙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분석 프로그램을 돌리면 자동으로 이렇게 딱딱 맞게 정책이 나고 이것을 미래로 보낼 수도 있고 또 과거로 보낼 수도 있고 이 정책적 팩달라면 정책적으로 어떤 결과를 나타낼 수 있고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라든지 디지털 트윈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990년도 미국에 있을 때 했던 작업이 이건데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그래서 맨날 우리가 미국에서 데이터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위성도 띄우고 하니까 위치까지는 됐어요. 통계에다 좌표값을 붙여서 그걸 붙여서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태양과 국가산업공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구 공장은 이것이 영어로 돼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현재 공단은 그렇습니다. 공단입니다. 그래서 개발 방향이라든지 어떤 표면이 지표라든지 해결책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것들이 없대 있고 요 하나하나는 제가 시간 관계에서 설명하지 않는데 미래는 퓨처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는 뭐냐면 산업공원, 미국 산업공원이고
인공태양과 산업공원, 요거는 이제 현재 그 섬유공단, 연수공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대구역에서부터 시작해 저 서대구까지 다 공원을 지정하고 그 속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지통 Q 데이터 센터를 넣고 그 속에다가 또 인공태양 관련 각종 산업시설, 인공태양 관련 산업시설은 다 무공해 시설이니까 거기 놓고 이제 박물관도 놓고 공원도 만들어서 소위 공장과 공원이 합쳐진 옛날엔 공장 크면 꿀뚜껑 오염 생기고 그랬지만 이제는 공장이 그런 공장이 아닙니다. 소위 하이테크놀로지 공장이고 나리지 인더스트리의 그런 공장이 되니까 국가의 차원에서 공장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그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소위 말하는 대구에서 인공태양 관련 국가산업공원과 데이터 센터를 대구에서 유치할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이 분야에서 거의 세계 최고로 발전돼 있는데 1억 도의 초고온 푸짐을 30초 동안 유지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1억 도를 지금 현재적으로 건드는 물체는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걸 공중에 띄워서 유지하는데 공중에 띄워서 이제 어떤 물체하고 부딪히지 않게 하는데 그걸 30초 동안 유지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게 점점 늘어나면 이제 이거죠. 그러면 인공태양을 하면 어떤 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핵분열은 바로 로 혹은 원자탄 뭐이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등이다 핵분열이고요. 핵융합은 인공태양이 아니라 태양이 바로 핵융합입니다. 그래서 뭐 핵융합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밝혀진 것으로서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융합을 하면은 헬륨과 중성자가 나오고 그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 그런 핵융합 시스템입니다. 뭐 제가 핵융합의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서 그걸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태양에는 무진장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태양을 대구에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만드는 기술이 지금 반은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태양 이제 유럽의 이더라는 프로젝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세계 7개국에서 예를 들면 이제 유럽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참여하는 그런 초국가 프로젝트라고 2025년부터 시운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것을 우리나라에도 한번 만들어서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대구에다 국책 과제로 넣어서 대구가 섬유공장으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했듯이 그러고 그것을 소위 말하는 그 뭐 어떤 그 구조조정을 하지 못해서 지금 경제가 추락했는데 다시 한번 대구가 국가발전의 기회 때 다시 한번 소위 산육에서 산유 도시로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국가가 쓰이는 모든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인공태양까지 만들어서 대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챗GPT와 이제는 이제 공부를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능은 없애버려요. 그 다음 학문 배우고 물어야 됩니다. 배우기만 하고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의력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사다리 걷어차기와 공무원 고시 다시 하면 사회가 단계적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구급 공무원은 똑같은 공무원 시험을 쳐가지고 누구는 9급이 되고 누구는 상급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는 거의 없습니다. 구급 공무원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6급에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고시 잘 되면 행정고시 잘 되면 5급이 되고요. 사법 시험 잘 보면 판사로 임명이 되면 상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나라가 법조인의 나라가 된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출발 자체가 3, 4급으로 돼 있어요. 이거 다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9급과 상급의 지금 학력이 똑같습니다. 학력이 다 대졸이죠.
그러고 청춘이 행복하도록 그런 많은 살 하셔야 되고. 그래서 금방 공부해서 학문으로 하는 바뀌어야 되고, 디지털 대전하는 거, 데이터 경제. 데이터 경제가 바로 원유입니다, 원유. 원유이고, 원유를 사용해서 돈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역부족 경제라는 겁니다. 취직의 시대를 넘어 청년 창직, 자기 직장은 자기가 창업을 하고, 이제 취직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기 직업은 자기가 창업을 하는 겁니다.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청년들을 위해서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그걸 위해서 국가 빅데이터 센터를 유출해서 원유의 무한 생산 기준으로 바뀌고 국내는 말 것도 없고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원유 수출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공태양국가 산업공원에서 에너지도 또한 국가 전체에 쓰는 에너지를 다 여기서 만들어내고 수출하게 되고 수출을 할 수 있게 되고 에너지 소비국에서 원유 생산 도시로 이제 대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그 역할을 대구가 감당을 해서 화려했던 옛날 50년 전의 대구를 다시 한번 부활시키는 50년 계획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말씀드리지만 저는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도시계획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하면 대구가 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구체적인 전략들은 이제 경제학자들이 하나하나 해야 될 책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토요마당 식구들이 다 함께 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대구가 새로운 대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